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고학의 성립에 대한 19세기 중엽경의 얘기를 하면서 고고학의 자체적인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톰센의 3시대법 얘기도 했었고, 스칸디나비아 쪽에서의 어떤 생계 경제에 대한 관심이랄까,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실험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고고학이 선사 고고학의 모범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인류 역사의 어떤 유구성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의 구석기 고고학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즉 고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 내부에서의 진전, 19세기 중엽경의 진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고고학 외부의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지질학이나 생물학의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에서의 이제 진전, 20세기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 여러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파워포인트 화면을 깨끗하게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네,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더 잘 보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질학의 발전은 지질학 자체의 발전 이외에도 고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석기 고고학 얘기할 때 구석기 고고학자는 지질학을 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 지질학도 19세기 중엽에 큰 진전을 이룹니다. 대체로 유럽에서 19세기 중엽이라고 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근대적인 의미의 학문으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질학도 그렇고, 물론 고고학도 그 시기에 생기죠. 성립되죠. 뭐 지리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때 좀 체계를 갖추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 지질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인데,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하고 찰스 라이엘, 또는 뭐 리엘,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라이엘, 두 사람인데요. 그거 학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은 찰스 라이엘입니다. 찰스 라이엘. 그렇지만 이들이 주장한 중요한 개념, 여기서 오늘 설명할 동일과정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편집한 PPT 화면하고 여기 버전이 달라가지고 지금 깨지고 있어서, 깨진다기보다 제 편집한 게 글을 가리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죠? 제목까지 얘기했지. 여기서 제임스 허튼하고 라이엘이 있다 했는데요. 이 소위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있죠. 유니포미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엄청 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처음 먼저 한 사람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고요. 이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하얀 박스에 써놨는데요. 동일과정 반복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껍데기가 형성되고 있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뭐 이런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암석이나 토양 같은 게 뭐 침식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 의해서 침식되는 걸 겁니다. 아마. 그죠?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되기도 하고, 토양이 침식돼서 뭐 또는 바위 같은 것들도, 큰 바위가 작은 모래로 바다에 가면서 만들어질 때까지 결국은 이런 침식을 하는 거죠. 침식을 해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형이 바뀌게 되죠. 물 이외에도 많습니다. 침식은 화학적 작용도 있고 바람에 의한 것도 있고 많아요. 어쨌든 이런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중국의 황토고원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황하가 이 황토고원을 꿰뚫고 나오기 때문에 진흙탕물이잖아요. 이런 진흙탕을 이룬 이 황토가 뭐 수백 미터 막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데요. 이 황토는 이 옛날에 아주 추운 시기에 바람에 의해서 날라왔던 풍성 기원의 미세한 입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퇴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침식된 것이 어딘가에서는 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형이 어디가 높아지면 어디가 낮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의 침각, 가라앉는 것하고 지각이 융기되는 것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지구 표면이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만드는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지구의 표면의 모습을 만드는 힘, 우리가 지질력이라 하죠. 이런 힘은 아까 말한 침식이나 퇴적이나 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100년 전, 100만 년 전, 수억 년 전에도 작용했던 힘인 거예요.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동일한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이 형성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게 그냥 동일 과정설이에요. 동일 과정 반복의 법칙.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제임스 허튼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라이엘에 의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지됩니다. 그리고 라이엘이 지질학 원론이라는 책을 일종의 개설서겠죠. 지질학에 대한 이 책을 쓰면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가지를 정리합니다. 세련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라이엘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왜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하냐 하면 이전까지는 전부 뭐였냐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카타스트로피즘, 격변설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격변설. 즉 세상은 뭐 이렇게 막 있다가 한번 다 대홍수나 이런 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서 새롭게 일종의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되고 다시 또 세상이 진행되고 또 리셋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어떤 이 지구상의 토양이나 이런 데 시간이 누적되지 못하는 거죠. 층 이상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인데 지금 허튼이나 라이엘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누적에 따라서 결국은 토양이 계속 침식되고 또 어디선가는 계속 퇴적되니까 이런 퇴적이 당연히 시간의 오랜 깊이를 반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그 퇴적된 순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오래된 시간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추적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위 지질력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라이엘이 허튼의 설을 지지해서 잘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과 함께 라이엘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소위 여기 누층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Law of Superposition 이렇게 돼 있네요. 층이 쌓인다는 거죠. 누층,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층이 계속 쌓이면 아래에 있는 층은 위에 있는 층보다 더 오래됐겠죠. 당연히. 아래층이 먼저 쌓이고 위에 층이 나중에 쌓이게 될 테니까 지구상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층위를 잘 파악하게 되면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질학에서 개념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공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반의 법칙. 동일과정설, 누층의 법칙 그 아래에 공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반의 법칙은 우리가 앞에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 동일한 층에서 인류의 화석이나 석기와 절멸동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은 공반하는 거예요. 공반하는 것들은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 지질학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공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칙화시킨 것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누층의 법칙이나 공반의 법칙 또는 동일과정설 이런 게 이때 이제 19세기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9세기 때 정리가 되고 이러한 관점이 고고학에 적용돼요. 고고학에서 아까 말한 대로 층위를 잘 파악하고 층위에 따라 파내려가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층위가 시간을 반영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